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봅니다. 9번. 다주택자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요. 문정부 있을 때 주택을 사는 게 많았거든요. 뭐 5개, 10개, 100개 우리 여기 차원에 보면은 강남투자연구소에서는 뭐 많을 때는 1500개, 작을 때 800개. 일개 개인이 800개씩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법인 또 법인명이 갖고 주택을 사니까 취득세를 강화하겠다. 입니다. 취득세를 강화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자, 밑에 봅니다.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 1주택이면은 뭐 1.1% 들어가고 비조정도 1.1% 들어가는 거죠. 그럼 2주택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무조건 막 8%. 그러나 일시적으로 나 2주택자다 이렇게 하면은 1.1로 갑니다. 갔다가 나중에 만약에 2주택이 뭐 그때 한 기존 주택을 못 팔면은 이제 추징을 당하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택까지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보통 1.1%로 많이 갑니다. 2주택까지는. 문제는 세주택이 되면 시끄럽습니다. 세주택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12%.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이거는 이제 살 때는 8%를 2주택까지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보통 보면 1.1입니다. 두 개 다 1.1, 1.3 요소 막 움직이고 세주택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취득세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법인은 막 무조건 12.4%로 4주택 되면은 12.4% 이렇게 이제 4주택부터는 하여튼 주택이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은 시끄럽다. 취득세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밑에 있죠. 공시가격 1억 미만은 100채라도 취득세는 1.1%다. 노인복지주택, 농어촌 주택, 저게 시골에 농어촌 주택, 요것들은 이제 1.1%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0번 봅니다. 취득세율. 10번의 취득세율을 보면은 자, 취득세율을 보면은 지금 자, 기본적으로 법정세율은 원래 4.6%입니다. 취득세는 원래는 상가는 4.6%예요. 원래가 상가 토지는 4.6%인데 이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포함해서 4.6%가 맞는데 개인은 2주택 이하는 법인하고 공시가격 1억 미만은 6억 이하면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1.1, 1.3% 여기서 많이 옵니다. 그럼 6억 초과는 되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6억 이하다. 전용이 85 이하다. 그러면은 1.1%, 1억이면 110만원, 10억이면 1100만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1.3%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초과하면 그렇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는 1주택으로 일단 과시한다. 단 종전주택을 비조정은 3년 이내, 조정은 1년 이내 팔 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2주택, 조정의 2주택 8.4%. 그죠? 조정의 3주택 12.4%. 이렇게 취득세가 아주 셉니다. 아주 세. 그러면 여러 10억이다 그러면 8,400. 이 날입니다. 8,400. 10억 같으면 3주택 같으면 12.4%겠네. 1억 2,400만원. 세죠, 그죠? 셉니다. 그럼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이제 면적이, 뒤에 나옵니다. 좀 큰 거.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별장이다. 평창동에 별장 산다. 이런 겁니다. 평창동에 별장을 산다든지 시골에 땅도 그렇고 한 10억 넘는 거, 9억 넘는 거, 이런 별장을 살 때는 16.4%부터 20%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자, 마이성이 여기입니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 자, 여기 많이 써요. 상가 토지 오피스텔 무조건 4.6%. 특히 오피스텔 무조건 4.6%. 법인명이, 이거는 경매 낙찰. 이거는 상가네, 상가죠. 법인 명의로 이제 상가, 토지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4.6. 그럼 상속은 조금 약하다. 그죠? 그 다음 봅니다. 정려.
정려도 일반이냐 조정 대상 지역의 정려는 12% 여기서 움직입니다. 세죠,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의 정려 주로 서울이나 이런데 조정 대상 지역의 정려는 3억이 넘어가면은 요거는 뭐 아주 셉니다. 12.4% 사진에서 되고요. 농지입니다. 농지는 주로 여러분 3.4%, 3.4%. 자경하고 농점 문 사람은 1.6%. 근데 이제 농점 문 사람은 추가 농지를 받을 때는 도무서 얘기를 해야 돼. 나 농점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6% 받아와야 돼. 취득세를 받아와야지.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그냥 3.4%, 1,000만원 것도 뭐 34만원, 1억 것도 뭐 340만원 고시를 들고 온다고. 그런데 나 농점부 있습니다. 농업경제 등록 하인서 있습니다. 그걸 같이 패스 넣어주면은 좀 약해진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뒤에 11번 봅니다. 11번 주택 취득의 개념, 그죠? 주택 취득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그죠? 자, 근데 금액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11억짜리인데 3억 7천에 낙찰받았어. 인천에 거.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일까? 3억 7천에 8천에 그 4억의 취득세 매기가 10억 정도. 한 8, 9억 되는 시가 표준 여기가 매기까? 아닙니다. 이거 써놨네.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가 표준액을 정했다. 그럼 아까 그거를 4억이나 잡아갔다 그러면 아마 보통 시가 표준액이 문정부에서는요 10억짜리를 90%까지 올렸거든요.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이게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오는데 공시가격 밑으로 아파트 빠진 게 많아져. 그죠? 그래갖고 뭐 17억짜리가 12억에 팔리고 나니까 공시가격이 15억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요번 달에 종부세 고신나라 가면 이제 시끄럽구나. 12월 달에. 지금 그래도 문정부에서는 시가 10억이다 그러면 9억 정도 공시가 매겨놨거든요. 옛날에는 7억입니다. 70%. 해당 거를 90% 올려놨으니까 이게 이제 빠지니까 지금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은 경매에서는 뭐 여러 인수금이 있더라. 여러 10억짜리인데 인수가 6억에서 내가 3억에 샀다 그러면 9억에 매깁니다.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 인수가 없었고 3억에 샀다. 이러면 3억 매기는 건 아니고 이제 한 7억, 8억 되는 시가 표준에 골로 계산 매긴다. 하여튼 인수 금액은 적어도 옥션을 봅니다. 아, 이게 인수가 있어서 싸게 샀네요. 딱 붙여줍니다. 그래갖고 세금을 딱 매깁니다. 취득세. 자, 그리 보면 된다. 그러면 보통은 60일 이내 세금 내시면 되고, 취득세는 60일 이내, 양도소득세는 요번 달 빼고 다다음 달 월말까지. 이제 그럽니다. 자, 오피스텔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이 무조건 4.6%. 주거든지 업무용 시설든 마찬가지. 무조건 이거는 취득세가 4.6%를 본다. 자, 12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하겠다. 다운 계약서 쓴다든지 정려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 자, 정려를 매매 바꾸는 아주 싫어합니다. 구청은 아파트 정려를 좋아하고 매매 취득했다 싫어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1억짜리 가있는데 전세가 지금 8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딸한테 1억에 전세 8천을 안고 딸한테 정려가 가능합니다. 정려를. 근데 이제 구청에 가보면은 원인이 매매해놔면은 매매면 아까 뭐 1.1, 3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는데 정려는 몇 번 정려를. 원래는 정려인데 아버지가 여러 2억짜리를 뭐 딸한테 전세 안고 넘가주는 게 있죠. 이 정려인데, 정려는 아까 우리 보니까 몇 프로 지금? 3.84% 요 들어가죠, 보통. 시골에서는 3.84%. 요래 들어가는데, 매매를 해비니까 1.1% 요로 가거든요. 그럼 구청에서 좋아하는 거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럼 막 따집니다. 딸고 소득 있어요? 소득. 소득 있는데? 한번 이제 소득 좀 걸어보고. 진짜 돈이 뭐 5천만원 갔습니까? 통장 내놔서 통장. 딸이 아버지 주고 산 거, 돈 간 거 내놔라. 그러면 이제 하여튼 만들어서 줘야 돼. 줘야 이제 정려로 이렇게 이제 매매를 봐주지. 안 그러면 아버지가 정리했다 해갖고 세금이 이 취득세를 많이 매길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딸한테, 아들한테 이 아파트를 넘가줄 때,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전세 안고 넘가줄 때는 정려를 하면은 비싸고, 매매를 하면은 싸고. 그래서 그냥 정려를 하고 정려를 드는 해피면 아마 4% 정도 막 세금이 높습니다. 한 4%까지. 그러지 말고 이제 매매입니다. 그럼 뭐 1.1% 이렇게 노는 거죠. 정려다 그럼 뭐 3.8%, 3.8%. 그러면 예를 1억짜리 같으면은
380하고 110하고 270 태어나죠. 괜히 270 더 줄 필요 없다 말입니다.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아까처럼 소득 증명 내놔라 진짜 딸이 아빠한테 돈 주느냐 통장도 봅시다 그거 이제 복사해 고라 합니다. 그럼 주면은 이제 고지서를 좀 싸게 해줘. 매매 고지서로. 자, 그럼 13번. 고급주택, 아까 했더니, 고급주택의 취득세가 중과세. 자, 강원도에 13억 주고 산다. 성북동에, 회장님, 주택을 샀다. 그 다음에 저기 누구, 등등 있죠. 연예인들이 50억짜리 샀다. 대저택을 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세금이 비싸요. 세금이. 아까 보니까 세금이, 그죠? 사치성 재산. 85, 16%에서 22.2% 막 요 들어가네. 그 세금이 굉장히 세죠, 그죠? 세금 셉니다. 그래서 특히 요런 거를 중개사들이 만약에 이런 거 이제 하다가 취득세가 요거는 1점주택은 85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아까 얼마입니까? 1.3이죠. 1 했다가 나중에 코피 튄다. 왜냐하면 이게 사치성 재산에 걸려버리면은 이게 있죠. 사치성에 걸리면은 제일 작아도 16.4%입니다. 제일 작아도. 그러면 10억짜리 얼마입니까? 취득세 얼마 말이고 1억 주 400.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1.3%거든요. 1,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샀는데 취득세 거기서 끊어간 게 내가 1억 주 400 내라. 그럼 나라빠지죠 또. 그러면 중개사한테 또 항의 들어옵니다. 확실해야지 그거를 취득세를 쓰는 난이 있거든요. 취득세가 얼마고 이거 쓰는 난인데 그거다가 1.1%, 1.3% 써놨다가 나중에 16% 높으면 니가 책임져. 나 못난다. 나 못난다. 니 1억 6천 내가 정도 더 줬는데 1억 5천 더 줬는데 니가 반 내놔. 7천만 니가 내놔. 내가 반은 내가 내라도 뭘 낼게. 니도 반 내놔.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치성 재산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럼 사실은 뭐냐? 이렇게 써놨죠. 신축시 취득세 10.8% 유상 써놨는데 이거는 하여튼 취득세가 하여튼 16%, 22% 비싸다. 그 정도만 딱 아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취득하느냐? 그거는 14번입니다. 14번. 사치성 재산은 뭐냐? 써놨다 그죠? 이건 지방세법의 13조입니다. 나오는데 별장, 우리 배웠다 이제 별장. 많이 배웠죠. 공유자 시험 칠 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이라는데, 그럼 고급주택이 뭐냐? 이게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연면적이 1번 있죠, 1번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해놨다, 그죠? 그래서, 9억이 넘는 거. 9억이 넘고 건물 평수가 한 100평이 넘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조심해야 돼. 그죠? 낙찰가가 9억 알로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9억 정도에서 왔다 한번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치성, 고급주택, 사치성 재산 아니냐. 이것도 고민해봐야 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 면적이 100평, 건물이 100평이 넘다. 그거 건물하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건물하고 그 부속 토지, 또 200평이 넘고 땅이 200평이 넘고 건물은 좀 안 되다 200평 넘고 금액이 9억 정도 넘는다. 한 10억, 11억, 12억 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수영장이 있고 이런 거죠. 자, 하나 꼽시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지분이다. 21에 100344. 자, 이거 보면요. 평창동. 그리고 우리 돈 많은 옛날에 영화에 자주 나오는 평창동의 지분인데, 지분계 벌써 감정이 13억 사는 공개를 벌써 금이 크다, 그죠? 근데 애매하게 그러는데, 자, 평창동에 주택이 땅이 200평이 넘고, 건물도 본게네 낙찰받는 게 100평이 넘어요, 일단. 그죠? 넘고, 땅은 73평에, 다시. 땅은
지분이 70평이고 건물이 100평이 넘더라. 근데 금액이 벌써 뭐 13억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금액이 1차가 뭐 8억이면 뭐 상관없는데 벌써 9억이 넘고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평창도 그죠? 가보면은 참 조용하죠. 조용하니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 가보면 평창동이나 저게 뭐 회장 사는 동네 가보면은 조용해요. 가보면 사람도 사는지 안 사는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요런 데 그죠? 요런 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치성 재산에 걸려가지고 야 딱 보기 좋다 그죠? 이 서울에 완전 뭐 이런 데 가면 뭐 그래서 동네가 주변이 좋아야 돼요. 주변이 좋아야 땅값이 가격이 잘 오릅니다. 가면 내 혼자만 예쁘게 있어봤자 돈 안 돼요. 주변에 10세대 20세대가 쫙 그냥 별장에 들어서 이래야 같이 올려서 딱 보니까 좋네 그죠? 딱 보니까 벌써 나무하고 뭐 때깔이 틀리네. 자 요런 데 사면은 취득세가 이제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치성 재산이냐 고민해봐요. 자, 춘천에 주택인데, 그죠? 춘천에 주택인데 21에 3348. 자, 춘천에 주택인데, 그죠? 땅이 200평이 넘고, 건물도 200평이 넘고 사면서, 금액이 뭐 17억 샀고, 요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요것들은. 자, 집이 그죠? 벌써 틀리죠? 그죠? 그죠? 회장님, 사모님이 사는가, 회장님 별장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가보면 사람도 없다고, 그죠? 뭐 관리만 어쩌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막 며칠 써다니면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보면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뭐 어쨌네, 성추행했니, 말았니, 그거 뭐 실점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치성 재산에 많이 들어간다. 요거를 상세한 내용은 요 법을 또 보면 됩니다. 지방세법 113조 요 보면은 나와요. 요것도 보면은 자 넘어갑니다. 15번 서초구 오피스텔을 1억에 낙찰 받을 때 실제 취득 가격은 얼마인가? 1억에 받을 때. 자 요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 때 집합 건물은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데 뭐 등기부 등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건축물 대장은 사무소고 그럼 뭐가 기준이고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네? 등기부 등본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집합 건축물 대장은 사무소고 그럼 이게 맞는 거죠? 건물은 족보가 건축물 대장이죠. 원래가 대장이다. 그래서 이제 주거를 이거로 건생빌라 위반 건축물에다 상가를 주택에 쓰는 게 이게 많아요. 이게 뭐 서울은 막 너무 많아요. 그러나 동네가 서초구니까 조금 연구해 봐야 되겠죠. 서초구에 11평 전용 11평인데 뭐 한 2억 주고 사는 뭐 문제가 없는가 봅니다. 그죠? 자, 밑에 본 게 있네요. 밑에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그죠? 김씨가 2018년도 12월 달에 전입을 하고 2억 8천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는 2022년도에 압류를 하고, 자, 이게 구청은요, 공매에서 이래 보면 되겠어요. 이게 서초구죠, 서초구. 서초구도 서초구청만 따지면 됩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따지면 되고, 뭐, 인천의 부평구, 창원의 뭐, 성산구청, 이런 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법이든 개이든 막, 체납이 되고 조치가 많으면은, 해당 물건은, 당에서 거는 거는, 그 물건에서만 딱 취득세, 뭐, 종부세가 있으면 종부세 그거만 딱 내면 당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전국에 뭐 20개 구청에 막 깔려갖고 뭐 많은 게 쳐들어왔더라. 교구청고 들어왔다.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뭐 서초구 봅니다. 서초구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몇 프로요? 무조건. 몇 프로요? 4.6%. 무조건 4.6%. 그, 취득세부터 기분 나쁘죠? 그죠? 아파트 같은 뭐 1.1%인데, 어이씨, 오피스텔 켜가지고, 뭐, 그것도 가격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주택연금 하면은 오피스텔은 또,
우리 아파트보다 25% 작게 주죠. 75% 선밖에 안 줍니다. 연금을 작게 주는데 여기 이제 취득세부터 딱 기분 나빠요. 취득세부터. 자, 옥션 공매죠. 공매. 자, 공매 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그죠? 대학역 임차인 이방건축은 두 개가 붙었고, 자, 이런 딱지가 뭐 붙어있나 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주민등록을 무조건 강남에 하나 해야 된다. 그죠? 어디 사였고, 아, 나 강남 서초구에 산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기 어디야, 창원에 저 시골에 주소가 됐다 그러면은, 마스 보러 가도 일단은 좀 밀리잖아요. 그죠? 지는 그래도 강북이라 근데 나는 저 창원에 가면 그래서 밀리거든. 그럼 이제 여자가 이제, 아, 나 서초에 사는데 그러면, 서초동에? 아이고, 그래요. 하나, 아파트는 아까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끝발에 팍 먹히는 거죠. 자, 서초동에. 서초동에 건물이 몇 평이라고요? 12평. 그죠? 0.3을 곱하면은 0.306, 306 곱하면은 뒤에 너무 기니까 0.3을 곱하면은 한 11평, 12평. 한 11평 되겠다. 11평. 전용 11평. 전 11평 조금 괜찮죠? 그렇게 크진 않는데, 혼자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3억 9천이 1억 9,500에 떨어졌다. 그죠? 그래갖고 지금 요까지 9,700까지 계속 하겠다면 매주 10%씩 또. 자, 50% 떨어지면은 매주 10%입니까? 5%입니까? 다음부터는 2천만 떨어지네. 2천만원? 2천만. 그러면은 5% 맞다. 그죠? 5%. 자, 이거 봅니다. 50%까지 갈 때는 매주 10%. 50%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떨어질 때는 매주 5% 떨어진다. 5%. 한 4억 대니까 2천만원 정도씩 떨어진다. 매주에.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서초동에 이게 이제 있다. 그죠? 서초동에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매가 나왔다. 공매가 나왔다. 그죠? 공매가 나왔는데. 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동네가. 서초구 서초동에 어디고? 서초 IC가 있고, 남부터미널. 그죠? 남부터미널 여기 있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가깝네. 그죠? 예술의 전당 앞에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예술의 노동계 이야기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여신관리부 근무를 할 때요, 예술의 전당 잘 아시죠? 여기 앞에 아파트 나왔어요. 여리 나왔어요. 근데 한 층이 30몇 평짜리가 나온 게 있었죠. 옛날에 경매로 98년도 그때 그거를 사야 되는데 못 산 게 제가 후회스럽고, 또 하나 못 산 거는 역삼동에 국기원 좀 고지대에 주택이 큰 주택이 있었어요. 그게 한번 나오는데 그거를 못 산 게 또 후회스럽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딱 타이밍이 그때 딱 사야 되는데 국기원에 그거를 위에 조금 고지대 돼가지고 하여튼 좀 위에더라고요. 집은 이렇게 차도 다 다니서 있는데 너무 좀 우측이 돼가지고, 그 국기원, 역삼동 국기원 위에 동네가 있어요. 저 올라가면 보는 거 사는 건 좋았는데 타이밍이 딱 맞으면 사야 됩니다. 그죠? 사야 되는데 들어갔다. 들어간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업무시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에비앙 하우스에서 여기 이제 아마 요간데 느낌에 요간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재산 명시를 보니까 뭐라 써놨죠 지금? 강서 세무서고 공매대사 문건에 전용은 11평이고 그죠? 11평이고 여기서 집합 건축물 대장상 거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이 되어 있다. 그럼 이행강제부터 물겠죠? 문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김씨가 전입이 되어 있다. 김씨가 2018년도 12월 5일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미리 찍으면 그 계약서고 10월 10월 계약서고 바로 찍었다는 찍고 전입은 두 달 뒤에 이제 하면서 2억 8천 잔금도 주고 전입 신고도 하고 했다. 배분 요구도 했다. 돌아 이 말이죠. 5월 25일 날.
자, 배분 요거도 요거 넘으면 안 됩니다. 요거 넘기 전에 미리 9월 5일 되기 전에 배분 요거를 잘했습니다. 그럼 2억 8천 돌아 이 말이죠. 그럼 서초구청. 그럼 원장님이 이게 구를 따져가지고 이 서초구 같으면 서초구청은 조심해라 하더라. 예, 당해지니까. 근데 서초구청에 돈이 2,300 크는 거는 이 당해세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기 재산세, 종부세가 당해세인데 그게 2,300까지는 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이 소유자가 서초구에 이런 것들이 10개, 20개 있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못하니까 이게 2,400 되겠네. 그럼 여기서 또 따져야 돼. 따져가지고 예로 230이 당해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일단 2,300 정도가 일단 당해세를 보는 겁니다. 보는데 속내는 한 절반, 내가 볼 때 한 200~300만 정도. 그게 당해세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정부 시청 삭고면, 이런 시청들은 서초구청 아니고는 이건 문제있다, 문제없다. 이건 또 뭐고? 서초구청, 지방세 외에 2020년도 법정기일인데 또 5,900 있다. 아까는 뭐고? 서초구청에 2,300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입 확정이 늦은 날짜 기준이거든요. 이거 빼고 이 날짜보다 이게 법정기일이 빠르면 안 됩니다. 이 빠르면 먼저 가자 하거든요. 법정기일이 2018년 12월 상당히 빠르네요. 그러면은 당해세 빼고는 이런 거 다 죽는 겁니다. 이런 거 2018년 자 위험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뒤에 붙은 거 요런 거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특히 구청에 마찬가지. 특히 세무서 쭉 보면 내가 본 게네. 제9로 세무서 이런 거죠. 9로 세무서 늦죠. 2018년 늦죠.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관악 세무서 2000이 다 문제 없습니다. 합다 많다 그죠.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빠른 것이 아마 세무서는 아마 다 늦어요. 본게네. 일단 세입자보다는 체납 법정기일이 다 늦어. 그래서 별 문제 없겠고, 구청은 아까 보니까 이게 구청은 이것도 법정이 늦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 아마 구청은 내가 볼 때는 한 200~300만원 정도가 선순위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로 그러면은 자 물어봅시다. 2억 8천짜리 세입자가 좀 선순위가 있는데 그럼 요거 예로 2억 팔렸다. 2억 예로 2억 800에 팔렸다. 이렇게 하면요 체납 처분비 500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까 당해세 300만원 그럼 2억은 누가 가져가느냐 2억은 그럼 세입자 가져갑니다. 세입자가 그럼 2억은 세입자가 아까 세입자가 아까 얼마였죠? 2억 8천이었나? 그럼 못 받는 게 얼마인 거라면 8천만. 그럼 8천은 폼 잡아야 내가 추가해야 되니까 그럼 2억 800에 낮춰 받으면 2억 8,800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가죠? 자 이해가 안 가면은 재송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또 갑니다. 아무 어려운 거 없어요. 재송하고 1년 송하신 분은 잘 알아듣습니다. 잘 들어요. 지금 무슨 원장님이 한 거를 다 지금 어느 정도 90%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아마 예로 2억 800에 낙찰 받으면은 아까 8천만원, 2억까지는 지가 받아가니까 한 8천 모자라는 거, 뭐 2억, 내가 2억에 낙찰 2억 800에 받으면은 한 8천 좀 모자란 거, 2억 8,800에. 자꾸 떨어져도 결국 이깁니다. 떨어져도. 2억 8,800에 사는 꼴이 됩니다. 2억 8,800에. 1억에 사도 답은 나중에 2억 8,800이 됩니다. 내 돈 들어가는 거는. 그 정도 주고. 근데 문제는 위반건축물 또 어떠신 거예요? 옥션원에 이 건축물 대장을 붙여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 안 났어요. 대장을 붙여놨는데, 이거를 안 붙여놨습니다. 그럼 뭐, 이게, 자, 그럼 이게 지지 옥션은 붙여놨느냐?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비싼 동네인데, 더 비싼 동네인데 건축물 대량을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 이거 안 붙였네. 이거 안 붙였다 그죠? 안 붙였죠? 여기도 안 붙였네.
이 붙여놔야 돼. 건축물대장. 이왕 건축물 이야기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없으면은 뭐가 뭐 보란 말이고. 아유, 나 참 답답하네. 자, 하여튼 이방 건축물은 지난번에 배웠다 그죠? 2019년도 4월 23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됐으면은 5번 정도 이행강제금 물고 끝이라면 되는데 그 이후에 되면은 무한대로 그죠? 시정할 때까지 D-Day가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딱지 붙으면 좋겠다. 같은 값이면 좋겠다. 근데 상가를 다음에 그 10년이나 15년 뒤에 특별조치법에서 양성화를 주택으로 해줄까 안 해줄까? 아마 안 해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죠. 다가구 한 가구인데 세 가구로 쪼개난 거 있죠. 쪼개긴 거. 그거는 양성화가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100평 이내인가 옛날에 보니까 되는데 상가를 주택으로 해놓은 거를 주택화한다. 그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아마 구청에 물어보고 언제 위반 건축 딱지가 붙었습니까? 한번 건축 때려보면 오겠죠. 그래갖고 또 전화해 봅니다. 해가지고 2019년 며칠요? 2019-0423 외우세요. 2019-0423 이전에 됐으면은 마음속으로 그나마 그래도 이행강제금은 내하고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보면 되고. 예? 계속 새로 보고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D-Day가 딱지 붙은 게 2018년부터다 그러면은 이제 5번까지 하고 끝내는 거고 2019년도부터 4월 3일부터 딱지 붙은 거는 이제 이행할 때까지.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 보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줘요. 딱지가 옛날에 걸린 거도? 그런데 좋잖아. 그건 위반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내가 낙찰 받았어요. 과거에 딱지 붙은 한 1,000만 원 밀렸어. 그건 내가 상관없어요. 알겠죠? 상관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밀린 거는 이제 내가 잔금을 치고 이전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거 내야 되는 거고, 옛날에 과거에 2천만 3천 밀린 거는 상관없고, 그럼 D-Day를 2009년 4월 3일 기준해서 그 이전에 옛날에 딱지가 뭐 2017년 붙은 거다 그러면은 옛날에 안 낸 사람이 한 2년치 낸 거, 그것도 내가 좀, 그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3년치 안 낸 건 내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딱지 붙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번 알아보세요. 상시장을 구청 전화하면은 잘 줍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년에 예로 600에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고 나면 보통 50만 들어가거든요. 50만, 40만, 50만 달라거든. 그럼 뭐 600 것도 뭐 1년에 600 것도 한 4, 50만 되죠. 한 달에 4, 50만. 월세를 주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 월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뭐 할 거 있습니까? 뭐 벌금이니까 월세 돈 주고 산다. 이거 뭐 그리 살고 싶으면은 살 수도 돼요. 알겠죠? 이행강제금이 내가 본 게 생각보다는 좋다. 내가 싸게 사고 내가 월세 준다 생각하고 막 살겠다. 이렇게 뭐 다 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위반건 주문인데 월세가 1,000만 나와. 위반건 주문 100만이고 한 달에. 그럼 뭐 사는 거지 뭐. 알겠죠? 그래도 900만 남는데 뭐 위반건 주문 있으면 어때? 이제 이런 건 힘들겠죠. 상가인데 위반건 주문 있으면은 이제 학원 등록을 하면 안 해준다고. 위반건 주문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렇지만 뭐 가정집에 조그만 이런 거 하나 그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머리 크는 거, 요거. 물어봤습니다. 딱지 언제 붙었는데? 딱지가 언제부터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바뀌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보니까 금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가? 그거는 아무나 가서 안 가르친답니다. 주인만. 주인아, 그지? 주인 그렇게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했네. 이제 구청에 물어보니까, 소유권이 바뀌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제 죽을 때까지, 시행할 때까지는,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다시 또 알아보기로 한 게 그 법이 자주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로, 이행강제금이 한 달에 뭐 30만원 밖에 안 된다, 40만원 안 된다, 그러면은 월세는 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고 뭐, 생각해도 뭐, 괜찮다 하시면 뭐 사시면 돼요. 이런 사람 있다, 아닙니까? 나 무조건 서초구에 주소를 깔아야 된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뭐 사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16번. 16번 한 거죠? 아니다, 같은 거가? 같은 거네. 자, 넘어갑니다. 똑같은 거네. 자, 17번. 4억이다, 그죠? 4억. 진주의 상가인데 26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집니다. 8억까지 떨어지고, 누가 온라인판에서 옆에 호수거를 그때 산다고 하던 커피점에 있는데, 요거는 4억이, 26억이 팔던데 4억이 인수다 말이야. 인수 아니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거. 4억이 대항력이 있다? 인수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여러 9억에 사면 13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그 4억이 인수입니다. 이런 인수입니다. 20에 4194. 자, 20에 4194. 그죠? 4194. 자, 상가를 볼 때, 지난번에, 여기, 진주 여기에 커피만 나왔거든, 그때요. 나오는데, 그때 뭐, 인수가, 내가 그때 4억인가? 이거 조용하노? 다시.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 자꾸 뜨는데, 온라인 강사를 모집한대요. 강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경매에서 아주, 나 경매 강의를 잘한다. 이 사람이 있어요. 또 보면, 자기, 이 체리적으로 강의를 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장님은 잘한다, 못한다? 또 못하죠? 못하죠. 못하는데,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이제, 저도 경매를 강의를 해보니까, 이제 많이 수강을 많이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안의 진량 줄이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법학파사, 학위 취득자다 하는 그 두 개 가지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사례로 진짜 많이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정도 가지고 많이 지금 수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인재를 찾는데, 인재를 뭘 찾느냐? 뭐, 옥션원에서 경매 분야의 스타 강사를 찾습니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현직 경매 강사, 경매 유튜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죠? 법원, 경매 관련 공문 등 하여튼 이런 종사자들, 계약직이들죠, 계약직. 추후에 정규직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옥션원이 지금 이제 오너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탑옥션 하다가 이제, 옛날에 박교국 사장님이 이제, 인수해갖고 이제, 굿옥션 일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 오너가 바뀌어져가지고, 뭐 유튜브 어디가 뭐 광고 엄청 때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광고를, 내가 수시로 봅니다. 광고를 막, 없는 데 없어요, 광고가. 하면서 이제 아마 경매 강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 것도 사람 다 죽어라 이 말인가 모르겠는데, 자우죠.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대요.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회원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온라인 경험이 많은 사람, 뭐 저자, 뭐 이런 거, 예. 난 다 들어가네. 나 요거만 딱 빠졌네. 요거만 빠진 나머지 다 있네. 나머지 다 있네. 요까지 다 돼. 100% 다 돼. 자,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신청해달래. 그러면은 이제 면접 후에 연봉도 주고 어떻게 결정하고 서울 또는 대구고 이렇게 이 본사가 대구 있거든요. 대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시면은 자기들이 이제 이래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를 선택해서 아마 이렇게 이제 한다 이야기인데 하여튼 해보세요. 뭐든지. 자, 할까 말까 할 때 뭐 한다고요? 한다. 등록할까 말까 할 때는 등록하고 본다. 알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또 좋은 또 미랄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1타 강사, 그죠? 서울에 뭐 수능 강사 하고 있죠? 성인들은 경매밖에 없잖아, 사실. 경공매가 제일 강의가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4만 명이 이제 구독자 넘었는데, 구독 안 누르고 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한 10만 명이 지금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인들이 경공매를 다 좋아합니다. 그죠? 좋아하고, 그 이제 1인자 되면, 1타 강사 되면은, 뭐, 좌우전, 많은 수입이 있겠죠?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일단 도전해보시고, 뭐 하다가 이 도전은 일 나오노. 자, 충고 20에 4194. 자,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로서, 4일 이상,
지부에, 경남 지부 같으면 지부에 교육을 받고 1억짜리 공제증서도 만들고 법원 행정처에 등록하면은 변호사, 법무사처럼 입찰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려가 1%. 여러 10억짜리 아파트 건물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할 수 있는데, 그래갖고 상가도 마찬가지. 요 같으면요, 요런 상가 같으면은 2,6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받아도 뭐 됩니다. 되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싸게 해서 이리 막 9억에 받았는데, 나중에 인수가 사고 생겼어. 그럼 그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정서로 1억을 줬지만은, 소송하다 본 게네. 야, 니가 그것도 모르고 낙찰 받아라 했나? 누가 그러면 3억, 1억이야, 이제, 항공협회에서 이제, 보험 들었기 때문에 주겠지만은, 나머지 3억에 대해서도 니가 뭐, 절반도 내놔라, 1억 5천이라도. 낙찰자, 니는 공부 뭐 안 하니? 니는 뭐 맨날 가면 그것만 보고 하나? 매수희망자도 너도 1억 5천은 책임져라.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보면은, 이거 낙찰 받아 했는데 모르고 26억짜리 막 들어있죠. 이렇게 8억 5천에 떨어지고 이게 뭐 커피를 모르겠는데 뭐 여러 데가 있는데 이제 싸구려 보면은 요까지는 딱 되거든요. 요까지는 딱 보여줍니다. 대항력이 있다 이 정도 보여줍니다. 알겠어요? 무료나 이렇게 좀 싸구려 보면은 저가 이렇게 보면은 대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4억이 있어요. 4억이. 인수가 4억 있죠? 있는데 요걸 또 인수하면서요. 에이, 되게 뭐, 일도 모르고, 여기 사기 있다고 하네. 실전서라고 했네. 인수 아니다고 이랬어요. 진짜 인수라. 그럼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입찰대행 돈을 받고, 수수료 받고, 이 입찰대행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야 되니까. 원장님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봅니다. 왜 그럼 인수거냐? 이게, 왜 인수가 이게? 어디 옆에 거는 팔렸어요. 내가 보니까. 옆에 거도 뭐 커피는 크게 하나 있었는데, 아래층인가. 자, 이런 거다요. 여기 이제, 진주의 토원 빌딩이에요. 토원. 건물도 좋네, 그죠? 이래갖고 1,001호. 아주, 우리 학원에서는 좋겠다. 큼지막하게 좋네. 자, 여기 나왔는데, 여기 보면요. 이, 노여사가 2017년 사업자라고, 그 다음에 설정이 붙고 확정을 찍고 배당료가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2011년 9월 달에 사업자를 했고 설정이 빠르네. 아니다 누가 빠른 거지? 10월 달 설정하고 9월 달에 사업자고 조금 빠르죠. 한 달 정도 빠르다 그죠? 그러면 4억이 이 설정은 확정도 늦어버렸으니까 요거는 뒤로 가니까 얘는 이제 별 의미가 없고 4억은 대항력이 있고, 그럼 뭐, 4억은 대항력이 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임법 2조 3항에 보면은, 한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까? 우선 변제권도 준다, 이랬습니까? 우선 변제 얘기 안 나왔죠? 딱 대항력만 확대합니다. 대항력. 자, 그러면은, 이 설정할 때, 서부 새만고 딱 2017년 10월 18일 설정할 때는요, 얼마야만 상임법에 보호가 되느냐. 이 주택이고, 쭉 내려가면 상임법 옵니다. 2017년, 아까 뭐라 하더라? 이거 들어가겠네. 여기에 해당되는 상임법의 그 밖의 지역은 얼마요? 1억 8천이 아닙니다. 그러면 4억짜리를, 원래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1억 8천 이하라야 보호되는데, 4억이라도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을 하면서, 이때 개정을 하면서, 이놈의 설정이 요 뒤로 갈 때는, 요거보다 뒤로 빠지고, 요거보다 전입이, 사업자가 빠르면은, 대항력은 인정인데, 지가 뭐 확정을 찍어도, 배당하고는 상관이 없고, 배당은 아예 무시하고, 요것만 해주겠다, 요것만. 그래서 4억이 인수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잘 보시고, 요런데 허점이 있으면은, 이제 이 임대차 보호법에 설치 있으면 아차면은 4억이 무료됩니다. 무료되는 거 알고 하면 되는데 그럼 싸게 받으면 되죠. 근데 모르고 들러 사는데 4억이 높이면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완전히 뭐 코피 터진 거죠. 그냥. 자, 그 얘기를 한다. 그죠? 조심해야 되겠다. 봅니다. 자, 18번. 부산시 부전동에 낙찰을 받고 싶다. 합니다. 부전동에.
부전동 저 서면 노타리에 21에 538에 26. 많이 넣었다, 그죠? 26번 나오겠네. 21에 538에 26. 538? 5입니까? 5에 물건번호 몇 번이요? 26번. 자, 26번 봅니다. 이거 보면은 상가가 있는데 전용이 9평인데 걸린 상가를 해놨네요. 상가 1001호. 상가인데 7천만원짜리가 2,300에 떨렸다. 그죠? 서면 노타리 부전동. 제가 예전에 79년도에 부전동 옛날에 지점에 근무했습니다. 종원행에 옛날에. 그 술물은 많이 다녔어요. 이게 부천 서면 노타리요. 술물은 많이 다녔습니다. 서면 노타리 어디고? 자, 여기 이제 서면 노타리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여기가 옛날에 부산 상고 자리였어요. 옛날에 부산 상고 이사 다 하고 없어.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이 정도 지점에 있었는데 옛날에 지점에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근무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넣어서 지점에 근무할 때 막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다음 그린 상가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밑에 여기 이제 맞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자, 여기에 뭐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7,300, 2,300 떨어졌는데, 주거용 해놨다죠. 주거용 해놔놨고, 뭐, 짜고 해서 하다. 위반 건축물인데, 표제부는 위반 건축물이나, 전유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 딱지가 아니므로 입찰 시 참고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제부는 위반 건축물이고, 전유 부분은 아니고, 그죠? 본건은 공구상과 다르다. 자,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표제부를 보면은, 뭡니까, 지금? 공동주택, 이종, 건생, 해야 어디까지가 뭐, 공동주택인지 표시가 정확히 없네요.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갑구 해야 되죠. 갑구. 전유분 갑구에는 딱지가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고, 지금 이 말이죠. 사무소다, 사무소. 이종건생의 사무소고,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는 쭉 보면은 이게 이제 딱지가 붙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구청이가 이종건생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다. 주거로 변경했다. 주거로 변경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가 보통 보면 이래요. 7,500에 10만이다. 그죠? 7,500에 10만이다. 자, 그러면은, 이 낙찰을 받으면은, 상가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2,300에 낙찰 받아서 내가 뭐 사무실로 뭐 쓰겠다.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임대를 놔버리면은, 요렇게는 받는데, 여러 뭐 1,000에 월세가 여러 60만원이든지 오히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행강제금이 이제 20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른다, 그죠? 그런 거 감안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그래서 굳이 상가를 사겠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상가로 쓰겠다 하면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상가 목적이면. 자꾸 주거를 자꾸 하려는 게 자꾸 이제 조금 그래서 그렇지. 상가면은 이 정도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돈이 좀 있으면은 뭐 아예 만 10개 받아가지고 월세를 잘 받든지 상가 쪽으로 돌립해가지고 뭐 그래도 될 겁니다. 자, 19번. 대지만 만다. 하동에 땅만 하나 잡아야 돼. 주택에 깔린 땅은 취득세가 4.6이 아닌 1.1%가 올라간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대지금을 잡아야 돼요. 그런 거 다 1.1%입니다. 그렇죠? 4.6% 아닙니다. 이거 토지 받는데 4.6%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아니, 주택의 부속 토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1.1% 고지간다. 22에 233에 5. 하동에 참 좋거든요. 하동이 인구가 유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많이 들어와요. 아주 살기가 좋은지 뭐, 한번. 하동에 대지가 135평이고, 공유무부랑 경매를 해서 전체가 다 나온 겁니다. 건물은 빼고. 그죠? 그래서 2200이 지금 3차까지 내려갔다. 그죠? 많이 내려갔다. 참 싸다, 그죠? 그럼 이거는 주택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세무사 여기 이제 수학장 물어봤어요. 요거를 가면 낙찰 받을 때 주택수에 그러면 2주택, 3주택 들어가냐?
뭐, 땅만 받았는데, 그거를 주택수에 넣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취득세는 이거는 1.1%입니다. 그죠? 1.1, 4.6이 아니고, 원래는 토지면 4.6이죠? 6%인데, 이 하나의 주택에 깔린 부속 토지를 보면은 1.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1%. 자, 그죠? 내가 별거 아니다, 그죠? 이 주택이 있는데, 요것만 조금 해결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임차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수영시입니다. 건물은 수영시고, 땅은 이전이 돼가지고 있다가, 여기 한 명,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여기 들어가 있네, 소유자가, 그죠? 이름 들어가네. 자, 이래갖고 이제 박경순 씨가 전체를 합의했는가 봐요. 요거, 자, 우리가 팔아가지고, 아마 요거 박경순 씨가 제일 오야분 같다. 언니가, 자, 우리 팔아가지고 뭐 하자고요? 나누자. 이렇게 된 겁니다. 촌집에 자, 이런 파인데 이거를 뭐 가지고, 자기들이 크게 건물값을 받고 하겠어요. 그죠? 그럼 뭐 건물값은, 고마, 내한테 능가 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주택에 안 들어가고, 노후촌 주택에 양도세 특례만 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은 그냥 조금 싸게 받고, 이러면은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물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저가에 조그만 1, 2천만 갖고도, 자, 요거 낙찰 받았어요. 건물은 한 200만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 촌에 별장 하나 있어.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있다. 이런 거 있다. 나 별장 하나 있다. 어디? 하동에. 별장. 수리 좀 쓰면 됩니다. 쓰고, 원장님 오면은 키 주고 한 2박 3일, 자고 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죠? 이 수리하면 또 별거 괜찮아요. 수리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수리 좀 하면은, 문제 없어요. 1.1%. 이거는 4.6하고 1.1%다 알고 봅니다. 자, 20번. 기억해야 될 취득세 감면 4가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샀다. 예,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내가 주택을 하나, 29살, 32살짜리, 요놈 장가당 가고, 39살짜리,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하나 사줬다. 그럴 때는 50%, 100% 감면이 되는데, 내용은 1억 5천 이하 낙찰 받으면은 100% 면이 되는데, 저는 보기에는 1억 5,900이 받았더라고, 낙찰가가. 그러니까 50% 감면 받더라고. 서울에 전에 보니까, 우리 수학생이 빌라, 도시주택 공사 있죠? 그 낙찰 받았는데, 1억 5,900에 받으니까, 50% 감면이다. 100% 아니고. 그런 사람은 됩니다. 이 2021년까지 아니고요. 아마 이게 2023년에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조금 틀린 걸 알고 있는데, 다시 봐야 되는데. 조금 찾아보고 틀리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2023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종교단체. 종교단체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00%의 종교단체. 종교단체. 지난번에 은평구에서 한 20억짜리 샀는데, 은평구 교회명을 샀거든, 교회명으로. 근데, 내가 갔으니까 장로들, 여기 뒤에 있나? 장로님들, 없네. 장로님들하고 이제 작은 계획을 맞춰가 내가 자료를 보니까 20억이면 취득세가 4.6%거든요. 9,200만 자금을 잡아놨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왔는데 9,200만 원은 제가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수료를 많이 주십시오. 교회 낙찰 받는데. 근데 교회 낙찰 받으면 이 서류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내를 부른 겁니다. 불렀는데. 그럼 9,200만 원은 저거는 세금 내려고 취득세 딱 준비해놨는데 안 내는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많이 줄게, 수수 많이 줄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교회에 받는 거, 종교단체 명의는 일단은, 취득세가 고지서 가면은, 서류 좀 내고 하면은, 제로 고지서, 제로 고지서 줍니다.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요것도 75% 감면 조항이 있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58조 3에 보면은, 이게 이제 2023년 연말까지 광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광밀 외의 지역에서 이제 예로 창원이나 통영 이런데 목포시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4년 이내. 그래서 보통 이러죠. 공장 낙찰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어봅니다. 그래요. 공장 낙찰 받는다. 지금 뭐 하십니까? 그 김해 공단에서 뭐 제조하고 뭐 한대. 그럼 뭐 설립 언제 됐어요? 봅니다. 5년 딱 4년 지나면은 제가 고개를 찡그립니다. 3년 반밖에 안 돼서 그럼 뭐 활짝 펴요. 그럼 뭐냐? 75% 감면이 되니까 요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되게 좋아요. 이런 10억짜리 같으면 4,600만 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내도 충분히 돌아다니. 1,500만 원만 해도 취득세 3천만 원 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거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낙찰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자, 이게 셉니다. 보통 보면 상가는 우리가 몇 프로겠죠? 4.6인데 9.4%. 거꾸로 9.4래요. 왜냐? 네가 법인으로 서울서 받았으니까. 서울서 만드는 법인으로 네가 5년도 안 지나갔는데 덜렁 낙찰 받았으니까 네 상가에 법인, 이제 원장님이 법인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어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상가를 예를 10억짜리인데 4,600만 내면 되는데 9,400만 원 막 이리 나옵니다. 알겠죠? 나오니까 놀리죠? 근데 용인시에서 또 법인 만들면은 4.6%입니다. 용인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용인시는 아니고 또 수원시는 또 들어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거를 잘 봐요. 자, 21번. 취득세 임대주택, 생애 최초 취득주택, 서민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개정에 빨간 거 있죠? 오른쪽입니다. 제일 밑에 봅니다. 서민주택은 전용 12평 이하, 1억 이하는 이 감면이 됩니다. 감면. 그럼 한 칸 위에 생애 최초 주택은 1억 5천 이하는 50% 감면이 되고 100%고 1억 5천에서 3억 되면은 한 50% 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천구의 빌라를 도시주택 보증공사 그거를 이제 대학력 포기했는데 1억 5천 9백에 받으니까 50% 감면돼요. 정도 되더라고. 100%가 아니고. 왜냐하면 금액이 1억 5천 넘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22번. 양천구 신을동에, 자, 이겁니다. 1억 5,829만 원. 이거 이제 28살 아들내 명의를 받았는데, 이게 구청에서 생애 최초 구입을 해서 취득세가 50% 감면다. 1억 5천이 넘어갔으니까 50%. 1억 4,800 받았으면 다 감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온다. 해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2023년까지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1억 5천이 초과하는 경우는 50절반만 막 빼준다. 얘기들이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24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10개라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한한다. 그래서 법인에서 막 이런 거 보면요. 법인에서 막 낙찰 받는데, 자, 지난번에 사파동에 2억 800원 잡았는데, 집이 2개 나고 세 번째인데 받으러 갔는데, 취득세가 1.1% 딱 받아왔어요. 원래는 뭐 8% 했는데, 입이 뚝 쪄졌더라. 왜 쪄졌나 했더니, 입이 귀에 올라갔어요. 1.1% 고주셔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집이 2개고 3개째인데, 이게 공시가격이 그때 1억 안 됐는가 봐. 뭐 9,500인가 뭐 돼가지고, 1.9%. 그러니까 기분도 적으죠? 좋습니다. 1.9%. 예로 2억짜리 8%도 얼마입니까? 1,600 내라고 폼을 잡았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취득세가 1.1%께 뭐, 얼마 되죠? 뭐, 한 200, 뭐, 한 몇십만원 냈으니까, 1,000, 3, 400 버렸으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버렸으니까 됐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이 5개든, 10개든, 법인이든 자국은 취득세 쪽에서는 불리하다. 이겁니다. 1억 이하.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알림이. 자, 농어촌 주택에도 읍면에 있는 거, 이런 거, 저게, 시골에 읍면에 있는 것도, 요거도, 1.1%.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투기실에 있다. 사실 이거는 해주면 안 돼. 특히 법인 같은 거. 이거는 1.7%. 법인은 막 무조건 12.4%면 주겠더만 1억 미만은 또 막 1.1개 전부 다 1억 이하짜리 막 전국 다니면서 막 싹쓸이합니다. 법인에서. 거기 취득세가 싸서 그래. 자, 양평군에 신권 주택이 나왔습니다. 2억 이하다. 시가 표준액 2억 이하면은 수도권 아닌 곳. 양평군은 수도권 맞죠?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농어촌 특례인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도권 아니죠? 네. 강원도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농어촌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금액이 또 2억이 내가 볼 때는 넘어가는데, 이 주택이. 그러면은 조금 2주택, 들어갑니다. 2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홍천구는, 강원도니까 문제 없죠. 강원도니까 요거는 이제, 자, 2억 5,600이네. 아까 시가 표준에 아까 2억하고 좀 따뜻하죠, 지금. 아마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2억이 아예 아마 내려갈 거고, 위에 원주 거는 2억 넘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2억이 넘을 것 같고, 요거는 2억이 조금 안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원이나, 하여튼 국토교통부 가서 그 개별 공시가 그 찾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면은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2억이 안지. 그래서 농어촌 주택은 시가 표준은 2억이야. 이걸 원하거든요. 수도권이 아니고, 이런 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주택 수에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자, 25번. 경매법정에 아파트나 빌라 낙찰자가 주식회사가 많은데 왜 그런다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동해시에 봅니다. 또 보기에는 막 법인에서 받았더라. 89% 받은 거. 이게 그런 게 법인 겁니다. 22에 35입니다. 동해. 12.4% 안 내고 1.1% 내니까 그냥 좋다고 받는 겁니다. 요거가 7번도 보니까, 자, 요거 뭐 89%짜리가 주로, 법인입니다. 이 친구. 양평에 있는 주다원덜이죠. 요 싹쓸이했어요. 싹쓸이. 89%에 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에 이야기하면서 동해시 여기 괜찮다고. 왜 좋습니까, 이게? 지하철이 3월달에 연결됐어요. 거기까지. 동해시까지 바로 밑에가 연결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아주 좋다네. 동해시까지 딱, 요까지 딱 연결됐네. 요까지.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막 싹쓸이 해갔어요. 89%, 91% 요거는 이제 개인들이 가져간 거고, 8888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법인 밑에, 89% 밑에 거는 다 떨어졌고, 89% 법인이 한 5개 받았더라고요. 치도시 때문에 그래요, 치도시.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낙찰 취득세를 고민해야 된다 하고 쭉 써놨는데, 이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홈택스 가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그래서 옛날에는, 자, 옛날에 20억짜리 아파트 담보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지금 풀렸죠? 지금은 이제 15억 초가 돼도 아파트는 막 30억짜리도 대출해줬고 막 지금 이래 된 거죠. 지금은 이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때는 20억 넘고 하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홈택스 가서 하면은, 예로 뭐 이런 거죠. 뭐, 전자상거래, 뭐 사면서, 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사업자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30억짜리 대출 20억에 돌아. 뭐 이런 걸 이제 된단 말입니다. 그리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 요 보면은 단기 해놨죠. 단기 현행. 현행에 보니까 주택이 1년 미만은 70%, 60%. 기본세율 약간 빼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유예였다. 유예. 그죠? 유예. 조정 대상 지역의 20%, 30%. 요게 지금 이제 유예된 겁니다. 77%, 66%는 유예된 게 없어요. 없고 2년 지나고 하는 그것은 이제 20%, 30%라는 것은 이제 양도세에서 유예가 돼가지고 지금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 팔아라. 팔면은 20%, 30% 짜투리 붙이는 거는 안 받겠다. 그럽니다. 네. 자, 26번. 자, 이건 오네.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낙찰할 때 입찰 서류와 대출 문제. 자,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 서류와 취득세가 있네. 취득세, 양도세도 이게 면제됩니다. 양도세, 대출 문제. 근데 대출도 이 종교단체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난번에 그 안양의 세종교회, 우리 지임장님이 세종교회 재정부장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농에서 100억 대출이 있었어요. 그거를 종원에서 150억으로. 이 종교단체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고 뭐 헌금이 뭐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한 50억씩 들어오니까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부 승인 받으면 대출이 돼요. 교회 쪽은. 근데 이제 조금 잔잔한 교회 있죠. 이것들 좀 애매합니다.
그 왜 대출하려고 하면은, 그 대출하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은 명도도 잘 안 되거든, 저게요. 교회가, 뭐, 단체가, 기도회 삐고 나면 뭐, 신안에 뭐, 무너지거든. 절에 대출해 주보세요. 절에 주지니가, 어디서 대출 받아서 신안 받아 가면은, 이제 밤새도 기도회 빈다. 신한은행 망하고 또 망해라 하면서 막 뚝딱뚝딱 하면 시끄러우니까 이제 대출하는. 자, 여기 은평구에 이게 이제 교회를 받겠다. 교회를 받겠다 하면은 이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죠. 특례 제한법 50조.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또 5년 이내에 팔아먹는다든지, 3년이 되기 전에 팔아먹는다든지, 다시 그러면 추징당해요. 추징당해요. 공짜는 아닌데, 일단 한 3년 정도만 교회 쪽으로 써비면은, 그 다음에 상관없어요. 또 교회는 양수소 있어도 또 막, 감면 조항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종교 쪽은, 종교 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잘 몰라, 그거는. 치즈 내줍니다. 그럼 법무사한테 이렇게 낙찰받아고 교회 명의로 또 입찰하면은,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아버리면은, 고지서를 끊는데 법무사는 그냥 들었거든요. 그러면 20억짜리 같으면 뭐 9천, 4.6%는 9,200짜리 고지서 가져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돈이 있으니까 내빈다고. 모르면 냅니다. 모르면. 알면은 안 내도 될 거, 구태가 안 내도 되는 거를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왕 목사님이 교회가, 구청 가서, 그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감면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지고 이제, 제로 고지서를 받아왔습니다. 지덕시에. 그때 서류, 입찰 서류는 조금 복잡한데 여기 써놨습니다. 필수 서류 3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관리물 증명, 서면, 총명. 여기에서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속 서류는 뭐 몇 개 빠져도 상관없죠. 한두 개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 필수 서류는 잘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이제 그 집행관 사무실 보면 잘 몰라요. 집행관 직원들이. 모르는데 이제 제가 잘 여기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교회 쪽에 종교단체 쪽에 할 때는 이 3가지가 필수수다. 여기서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하나 빠지면 무효 처리된다. 그렇게 봅니다. 부속 서류는 뭐 한두 개 빠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27번. 공장봅니다. 공장. 공장을 잡아서 수강생. 10억이나 쳐받고, 4,600을 안 내고, 그죠? 4,600인데, 그죠? 취득세가 4.6%, 4.6% 내야 되는데, 3,450만원을 감면받았다. 공견에 뭐 한 1,200 냈다. 이 말이죠. 1,200. 가만히. 자, 공장 취득세는 4.6%인데, 4년 이내 창업 공장이면 75%가 감면된다. 지방세 특례장. 이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 공장을 10억에 받았는데, 고지서 잘 보세요. 잘 보면은 10억에 받아서 1,150만 냈네. 1,150만원. 그죠? 10억에 받아서 75% 감면되니까 4,600을 안 내고 1,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양식은 뒤에 놓습니다. 양식.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이 양식에 써가 냈습니다. 내가갖고 이제 감면을 받았는데 이 수산업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9번을 막 따집니다. 야, 처음에 못 해주겠대. 왜냐 했더니 아니, 네 공장이 경매되고, 네 공장이가 원래 네 공장. 네 공장이고, 너 만원 명의로 낙찰받은 공장인데, 그거 어디 가면 해주노? 동의 사업자 아니냐, 이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이게 오락가락하고 막 싸워하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와이프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신랑 명의로 공장 큰 게 있는데, 와이프는 그 입주에 조그마한 사업자 되어 있어요. 낙찰 받을 때는 와이프 받았는데, 와이프가 너가 됐으면, 설립했으면 그건 안 되는데, 조금 먼저 설립을 해서, 큰 공장 만들기 전에, 와이프 공장이 설립 일자가 한 1년 빨라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 같이 보면 안 된다, 싫어하고. 와이프고, 아니, 집에 가면 한 부부지만은, 밖에 너무 딴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씌워가지고, 이제, 충무 통일시정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감면해준 겁니다. 적어도. 그때 이 서류가 쓰입니다. A 개인이 법인을 설립했는데 갑장소, 그냥 갑장소죠. 그 폐업을 하고 망하고 B 법인을 설립해서 이종을 동종을 하면은 안 됩니다. 동종. B 법인을 이종을 한다. 이러면 창업이 됩니다. 주로 이종이면 창업인데 니 망하고 그거를 니가 사업을 한 10년 망했는데 김에서 망해가지고 이제 하만에 공장을 하나 사고 감면하더라. 신설 법이니까 안 된다 얘기죠.
물건이 똑같는데, 그놈, 그놈인데. 그렇게 만듭니다. 다른 업종을, 제조업인데, 이거는 뭐 판매라든지, 뭐 이런 기라야 이제, 되는 거지. 또 막 따집니다. 뭘 따지느냐. 너가, 나중에 딱 점검도 하고 그래요. 종업원이 아무도 없다. 감매해주는데, 서류만 돼가지고 종업원은 뭐 건강보험 내는 직원도 하나 없고, 그러면 안 쓴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팔아물라고 한 거 아니냐. 내가 팔아물라고 낙찰받아갖고 공장 비워놨고 2년만 지나면은 뭐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면은 팔아먹고 취득세는 감면받고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1년 지나서 본 게 종업원 하나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들어온 것도 없고, 이때면 그냥 막 전화하고 따지자입니다. 내놔라. 그래서 그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종업원 없잖아요. 그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 그냥 바짝 받아가지고 1, 2, 3년에 팔고 먹고 빠지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어제 내가 이제 그 물어봤거든요. 농촌에 요새 관에는 농업경제에서 자꾸 안 일어나서 어제 이제 등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심사위원 간대요. 그 창에 심사위원이 10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반 이상 출석하고 5명이 출석해야 되고 거기서 3명 정도 쌓여 놓으면은 이제 돌아간대요. 3명. 그럼 하루 일당이 10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거는 또 출두하라 건데요. 그러면은 또 10만 더 받으니까. 그게 내 꼼꼼하게 써가지고 영농 의지가 확실한 농정 발급해 주는데 삽 2개, 호미 2개 가지고 800평 농사 짓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준대. 안 주고 안에 꼼꼼하게 써갖고 매달 달부터 매월 이렇게 이제 정작하는 것도 막 쓰고 이렇게 막 써야 되지. 그거를 그냥 뭐 덜렁 한 줄 덜렁 써갖고 막 안 해주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정 받을 때 이쪽 관에 30kg 넣는다든지 연접 안 되고 저 멀리 거 받는 거 이런 거는 농업 경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주 지금 나타봐도 지금 농사 못 있잖아. 지금 밭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2월 달에 종묘를 어디서 어느 정도 사고 얼마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3월 달에 심는데 또 임금비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라고 꼼꼼 1년치 2년치 이렇게 쭉 해갖고 하면은 해주는데 그냥 덜렁덜렁 한번 농정 안 해주겠대. 아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 예. 그래서 이제 재수 없으면 한 번 더 오라 건데. 오서 발표하라 건데, 발표. 그럼 자기들은 또 좋은 게 뭐냐고 뭐, 한 번 더 하면 10만 또 받는데. 거기는 뭐, 논이 오라 그거 뭐, 한 10분 듣고 가는데 뭐, 10만을 받으면 뭐 또, 꼬투리 잡아도 오라 할 수도 있겠네, 이거. 그러게 잡히기 전에 미리 잘 써놔요. 자, 요거도 그래요. 75번 감면인데 공짜로 위해서 정부에서 그거 다 조사합니다. 감면되고 그죠? 그러면 사후 관리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연한 건데 자료를 30번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 자, 이게 이제 29번 30번은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가 내가 10년 했어요. 제조업체를. 그거를 그대로 가서 딴 데 가서 낙찰받아 한다. 그거는 창업을 안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업종을 한다. 그거는 창업을 보는 거.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잘 읽어보도록. 31번 낙찰자는 기존 2개 보유 중에 낙찰받은 공시가 1억 이하로 취득세 1점 냈고 대출도 지급받았다. 아파트 예납찰받고 취득세 1% 1점 냈다. 하여튼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 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서 1억이 넣는지 안 넣는지 이제 그런 거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농어촌 주택도 2억이 하죠. 그것도 이제 이런 데서 주택 문제 가지고 보면 됩니다. 가격을. 자, 32번. 성룡차는 취득세 몇 프로죠? 7%. 7%.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벤처입니다. 벤처 6,200이 3천만원 떨렸다. 그죠? 벤처. 이게 제가하고 비슷합니다. 벤처 E300인데 포매틱 그죠? 이 최근 거예요. 최근 거 2020년 나보다 더 최근에 있더라는 거예요. 22에 1778겁니다. 아니 누가 빨리 그 벤처 500을 사와야 되는데 아직 안 사오네. 10억 벌어가지고 8억까지 하고 2억을 벤처 사오는데 아직 안 사오는데. 자, 누가 빨리 한 사주세요. 자, 봅니다. 군산의 성룡차인데 벤츠다, 그죠? E300. 300인데.
내거하고 뭐 비슷합니다. 자, 벤츠 300인데 3천만원. 괜찮네. 잡은 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새거예요. 2002년. 뭐, 29,000km. 얼마 됐다, 그죠? 이제 새겁니다. 크게 안 됐죠. 사고는 부닥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키스만 가도 한 500은 옵니다. 보통 조금만 찍기 뿌리면 500이거든요. 한 두 번 찍겠다면. 수리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두 번 받치고 한 번도 안 박아줬다. 그런다. 두 번을 받쳤다. 내가 찡기다든지 뭐 옆에 걸렸다. 걸리면, 그래서 택시도 벤츠 간다 그러면 조심해요. 괜히 옆에 지나가다 탁 걸리나 뭐 500만원 막 키스만 하면 500만원,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빼니까 조심하면 사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낙차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요? 7%. 7%. 언제입니까? 12 사태 때네. 그죠? 12 사태 때 12월 12일 날에 한다. 어디 가야 됩니까? 군산 지원. 자, 그럼 부산서 구상지 가려고 하면 하루 일당마다 얼마면 그게? 그럼 아까 어찌 한다고요? 112요 입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큰 것도 아니니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매매 금액의 7% 되어 있죠. 취득세, 취득세. 지금은 등록세 얘기 안 해요. 취득세 같이 합산된 거죠. 취득세 7% 이라는 거죠. 이것도 뭐 번호를 뭐 앞에 3번, 난 3번을 했는데 이런 거 하면은 보통 10만원 더 들 거더라고요. 예. 뭐 앞에 뭐 붙여가지고. 자, 33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설립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아까 했다, 그죠? 5년 이내 서울에서 법인을 경매법인 만들어서 상가를 낙찰 받았다니까 9.4% 달라더라. 그죠? 9.4%. 셉니다. 보통은 몇 프로인가? 보통은 4.6%인데, 그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자, 용인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용인시. 안 들어갑니다. 그럼 용인시에서 법인 만들면은, 4.6% 넘으면 되는데, 뭐, 수원시나 뭐, 서울에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더니 9.4% 들어가더라. 5년. 그래서 보통 보면 옛날에 설립이 5년 지난 거 주고 팔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뭐 취득세 이럴 때 이제 넘으면 상관없으니까, 5년 지난 거. 보면은, 자, 법인 설립한 5년 지난 법인 팝니다. 그거 신문에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목적입니다. 5년 지난 법인 사갖고 들어가는 것이. 자, 봅니다. 왼쪽에. 지도 보세요, 지도. 어디가 과밀 억제권역입니까? 과밀 억제권역. 지금 요거죠.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성남시는 맞는데, 용인시는 아니죠? 용인, 이천, 광주시. 그죠?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이런 데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은 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니까 요것만 과밀 억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는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용인시부터 쏙 빠져있어요. 그럼 여기서 법인 설립해야 된다. 같은 거 하시면은, 이해가시죠? 자, 갑니다. 34번. 상속재산 취득세. 그 다음에 지방세, 자,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예로 공용 포함해서 30평 넘다. 100평짜리 받았다 그러면 취득세가 비싸요. 몇 프로더라, 이게? 오, 엄청 비싼데, 이게? 하여튼 좌우지간 취득세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한 20% 가까이 붙어요. 취득세가 비쌉니다. 나이트클럽, 댄서, 룸사로, 이런 거 큰 면적은 취득세가 한 20% 가야 됩니다. 프로 캐리가 잠깐 모르겠다. 하여튼, 그쯤 돼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높습니다.